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요즘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뭐 아직까지도 좀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최근 코스피는 몇 거래일 반등을 시도하곤 있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가 회복을 못하고 최근엔 또 제약주들까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시장 자체의 하락 종목 우위에 조금 좀 무거운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 어떤 그 업종 안에서는 기회가 되면서 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뭐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또 대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그 다음에 좀 멀리 수혜주로 보면서 미국의 좀 정책적인 수혜 혹은 앞으로 우리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원픽 종목으로는 조선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주는 제가 2024년도 상반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그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일단은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 모멘텀이 좀 붙어서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인데 불이 붙기 전에도 기업의 가치 측면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의 개선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는데 주가에 반영이 덜 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업종이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2024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 증시가 막 폭락 나오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펀더멘털 기반의 종목들이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간 업종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약간 좀뭐 테마성이라던가 뭐 재료성 아니면 뭐 AI 광풍 요런 것들이 불면서 약간 뉴스 그다음에 재료성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단기간 안에 수급을 좀 모아가고 그다음에 지속성은 오래 안 가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빛나는 뭐 고런 좀 시기들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진행형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선주한테는 약간 좀 약점, 그러니까 주가에 비해서는 이제 그 약점이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 트럼프 이슈라는 뭐 모멘텀적인 강점을 또 이제 달고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저도 열심히 또 주장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증권 방송이라던가 경제 TV 이런 데 보면은 조선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선주를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 조선주들이 지금 연간 실적들의 변화들을 보면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2차 곡선 느낌으로 실적 개선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거기에 가치에 맞춰서 주가는 결국에는 맞춰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한 요 정도까지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들은 다 비슷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안에 그 보였었던 2021년도의 적자, 2022년도의 적자, 그다음에 2023년도에 흑자 전환, 그리고 2024년도에 1분기, 2분기, 이제 3분기까지밖에 반영이 안 됐고 4분기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연간 매출액을 거의 따라잡은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2% 이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의 그 재무제표를 본다 하더라도 2021년도 영업이익 적자, 2022년도 영업이익 적자, 2023년도 흑자 전환, 2024년도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분기를 남겨놨는데 2023년도 1년치의 매출액을 거의 따라잡았고 영업이익은 뭐 삼성중공업보다 더 많은 폭으로 이미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3년도 흑자 전환, 2024년도 이제 좀 뛰어넘는 뭐 몇 배가 넘는 지금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D한국조선해양도 2024년 들어서는 주가가 좀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과거의 흐름과 비교해 봤었을 때 월봉 차트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과연 다 이제 반영이 된 것이냐 요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내용들이 되겠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반응은 요즘에 나오고 있지만 2014년 뭐 2021년도 가격 조정들이 굉장히 오래 기간 떨어지고 기간 조정들도 한창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봉 차트 안에서 바닥에서 멀지 않은 그림까지밖에 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 개선 폭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재무제 편에서 과거에 이제 영업 적자들이 좀 많이 났었죠. 그때는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조선업종한테도 이제 좀 수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제는 사이클, 하락 사이클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잘 되질 못해가지고 수주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역대급 수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조선 업종의 특성상 이제 좀 같이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건조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자금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배 완성해서 넘기고 남은 이제 뭐 잔금 받고 요렇게 이제 그 시기가 단기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고품을 파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수주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수주를 발주하면서 걷어들였던 돈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의 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 기업들도 좀 거의 뭐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황의 사이클과는 주가가 조금 좀 늦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실적 개선폭은 내년에도 우상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때문에 요즘에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분기가 나왔었을 때 아니면 그 다음 연도의 실적들이 나왔었을 때 그래 너네가 실적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근데 이게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도 이제 실적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매출액도 늘어나야 여기에 이제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지금 실적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뭐 더 개선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이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수주 잔고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업종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목표에 113% 넘겼다. 목표했던 것들을 이미 넘겼다. 조선 빅3 연말 선별 수준은 어디까지 갈까? 고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올해 339억 달러 규모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연말 무리한 수주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수주를 강화해 수주의 질을 한천 더 높게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 빅3 기업들이 대략 뭐 3년치 이상의 수주를 이미 뒤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만들고 그 다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약되어 있는 그 예약들이 3년 이상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년 반, 뭐 2년 그 수주가 쌓이고 이랬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일감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싸구려 수주들을 잘 안 받는 거죠.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 선박 돈이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선박들, 요런 것들 큰 계약들 요런 것만 받는 게 이제 선별 수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쌓여 있는 뒤에 쌓여 있고 그 뒤에 쌓여 있고 그 뒤에 쌓여 있고 그런 수주들은 수익성 자체가 훨씬 더 보다 높은 그런 수주들이 뒤에 남겨 있고 쌓여 있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폭에서 영업이익의 흐름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더 거칠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을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수주 잔량도 늘고 뭐 신조선가도 24% 오르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 그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조선가라는 겁니다.
요즘에 조선주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조성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배를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 배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장사를 해도 우리가 이제 마진을 잘 남기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판매하는 뭐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음식의 가격을 높이면은 마진이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재료비랑 뭐 이런 것들 그 단가가 같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많지 않겠지만 많이 남질 않겠지만 재료비가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동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판매하는 가격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진이 늘어나겠죠. 근데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그러니까 즉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뭐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영업 마진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조선주가 분위기가 이래요.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성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좀 영업이익을 더 땡겨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더해지는 뉴스가 신조성가가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할까? 2008년도에 조선주들이 엄청 난리가 났었던 가장 흥행했었던 그다음에 시장을 견인하면서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죠. 그때 신조성가의 추이가 이 191.6포인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이런 추이들이 올라가면서 역대급 신조성가 최고점을 경신을 할까 못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약간 좀 그 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들, 그다음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뭐 수주 발주에 대한 약간 대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좌지우지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2020 적어도 뭐 2025년도에는 이 신조성가의 최고점이 충분히 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 정도의 수요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대선 이후에 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감안을 한 뭐 그런 느낌보단 절대치이긴 하나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조선주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뉴스 기사로 K조선주, 신조선가, 역대급 최고점 경신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거는 조선주한테 이제 뭐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는 뭐 그 뒷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재료, 즉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튀어게 할 수 있는 고를 만한 강한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고 고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요런 모멘텀이 나오면은 갑자기 확 튀어가면서 단기간 안에 상승률을 좀 키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조선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자, 여기 더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뉴스 기사가 조선주의 안티 글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크아웃 정점이다 뭐 이런 그 내용과 하나는 뭐 그래도 중국이 지금은 뭐 이제 우리나라랑 계속해서 이제 그 조선 업종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점유율 막 1위를 뭐 다시 뺏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수주 뭐 최대치 뭐 아니면 수주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조선 안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약간 돈이 되는 선박들 있죠. 고퀄리티의 선박들 아니면 이제 친환경 선박들 요런 것들 LNG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싼마이로 물량으로 약간 갖다 붙이는 스타일이죠. 이제 뭐 벌크선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주의 개수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많이 수주를 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수주 개수가 더 많았어요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좀 눌렸을 때 아니면 밀리고 있었을 때 뭐 시장이 빠져서 같이 내려왔었을 때 약간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마저도 K 엔진 우리나라 엔진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나 엔진이라던가 HD 현대 뭐 엔진 기계 가동률이 뭐 엄청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뒤에 내용들까지 하면은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킥이라고 하죠. 요즘에 흑백 요리사에서 나오는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이 조선주의 이 킥이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한마디에 백고동 소리 커진 조선주.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어요. 당선이 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통화 내용에서 이제 먼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 도움과 협력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미리 염두를 해두고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한마디에 백고동 소리가 커진 조선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 기사를 보면은 막강 중국 해군 경계하는 트럼프 안보보좌관 한국 등 조선업과 적극 협력. 트럼프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이랑 이제 협력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선박도 잘 만들고 군함도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협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뭐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조선업 쪽에서는 중국한테도 많이 기술력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약간 방위 그 느낌, 방산 느낌으로서 이제 뭐 군함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자기들의 이제 LNG 가스를 수출을 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LNG 선을 잘 만드니까 그런 이제 좀 협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2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1기의 트럼프는 사실 트럼프가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1기 대통령 때는 재선을 좀 하기 위해서 눈치 제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2기 이제 트럼프가 됐었을 때는 재선에 대한 뭐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성격은 누구나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공화당으로 이제 바뀌었고, 이제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메인 인물들이 약간 트럼프 측근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아마 이제 2기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좀 흔히 말하는 그 보여주는 추진력들을 굉장히 좀 강렬하게 이제 그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다음에 중국 견제에 맞물려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와의 조선업 협업 이게 좀 가볍게 볼 만한 내용들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이슈들과 이유들 내용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전문가, 요거는 뭐 그냥 누구의 뭐 의견이다 이런 건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미국 싱크테크 전문가가 이제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개선들이 좀 필요해. 그러면서 한국이랑 협업을 좀 하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가벼운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장기간 동안 오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좋은 내용이니까, 최근에 뭐 제법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봉상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만 약간 좀 섬세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일봉상 차트 안에서는 음봉 아니면 눌리는 구간들을 이용을 하셔서 매수를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그 군함 쪽에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다른 조선 기업들보다 좀 세고, 이번에 트럼프로 부각이 되면서 그 이제 군함 쪽이 이제 약간 좀 부각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돌파하는 바닥 돌파의 월봉입니다. 얼마나 또 가능성이 높게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는 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올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쭉쭉쭉쭉 가져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선택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재무 구조 안에서도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발의 모멘텀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더 이슈화 될 수 있겠죠. 뭐 기자재 안에서는 약간 좀 테마로 움직이는 힘스, 일승 요런 기업들도 있는데 뭐 다른 거 말고 뭐 하나 엔진 요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저의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티스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또 잘 참고하고 또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또 좋은 결과치들이 실제로 좀 이어지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